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상입니다. 2019년 5월 23일 목요일이고요. 특집 한국경제신문 지코노미 파트로 처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2022년부터 분양 청약통장 지금 만드세요 했는데, 그건 국가가 발표한 거니까 2022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2022년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그 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렸었죠. 토지 보상 작업 이렇게 들어가고 기간 시설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통상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 정권이나 현재 정권이라도 별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민원이나 하고 싸움 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한 것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는 그 3기 신도시에다 이렇게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3기 신도시는 지금 뭘 투자할 시점이냐면, 돈이 있다고 하면 토지에다 투자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크게 전체적인 도시를 한번 봐봐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3기 신도시 색상이 좀 들어가서 굉장히 좀 가깝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보통 보면 제가 동글배기 쳐놓은 것이 봐보면 강남에서 가까운 거예요. 1기 신도시든 2기 신도시든. 그래서 강남에 가까운 것은 모두가 다 지금 다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 지코노미에서는 3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는 주택 공급은 7, 8년이나 10년 차 때 공급되어질 거고, 아파트를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강남에 가까운 성남이나 과천이나 그런 데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있거든요. 거기를 사서 벌써 한 번 사서 팔고, 두 번 사서 팔고 하고, 두 번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 정도 3기 신도시가 그 아파트 공급될 시점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책관들이 읊으니까 그 기자분들이 그 국가적인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3기 신도시가 집이 토지 작업 끝나고 분양됐을 때 그렇게 낮게 분양될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7, 8년이나 10년 후에 물가 상승이 얼마나 계속 이루어질 건데 그 금액에 분양을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혁신도시, 아니 혁신도시, 3기 신도시 가장 큰 규모 남양주 왕숙을 봐보면요, 343만 평, 6만 6천 가구 공급이고요. 3기 신도시의 가장 규모가 크고, 진접, 진건읍과 양정동 일대에 1, 2지구로 나누어 개발되고요. 왕석이 1지구 경제중심지로 조성되고, 자정용지는 한 140만 제곱미터로 첨단 지역과 기업 지원 허브들이 들어가고, 기업 유치를 위해 취득세 50%와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도 내놨고요. 왕석 2지구 청년 예술촌과 카페거리, 문화예술도 조성할 방침이고, 수도권 광역 급행 GTX 노선, 신설과 별내산 연장, 경의 중앙선역, 신설 등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근 다산 신도시와 별내지구가 있어 공급이 가용 우려되고, 중위 반응도 예상된다고 써져 있고요. 고양 창릉 지구에는 약 246만 평, 여기 빛깔의 혁신도시보다 조금 더 크네요. 3만 8천 가구 공급되고요. 고양시, 창릉, 용두, 하전동 이런 데에서는 창릉 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서울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정용지도 판교 테크노밸리 2.7배인 13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데,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고요. 330만 규모의 공원, 녹지와 장릉천을 활용할 수 있는 호수공원도 조성되고요. 지하철 고양선, 세전역에서 고양시청까지 신설도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해 진행 중이고요. 진역, 광역, 교통부담금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정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구도 방침입니다. 한남 교사는 약 196만 평으로 3만 2천 가구 공급되고요. 하남시 천연, 교산, 충공, 상사창, 하사창 등이 이런 등이 조성되고요.
북쪽으로 하남 미사지구와 서쪽으로 감일지구가 있으며 미래 신도시와도 가깝고 공급 과잉이 우려할 수 있으나 서울 동남구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게 장점이고요. 자정용지 이구 북쪽 92만 제곱미터로 배치되는데 기업 지원 허브와 청년 창업 주택 등이 공급되고요. 교통대책은 서울 지역 지하철 3호선 연장, 하남 나들목, 상사창 나들목 도로 신설이 예정되어 있고요. 부천 대장지구는 103만 평 정도로 2만 가구 예정입니다. 부천시 대장 5종 원종 1원에 들어서고요. 북쪽으로 김포공항이 있고 서쪽으로 계양지구가 있고요. 남쪽에는 봉오대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마곡지까지 차로 10분 거리 갈 수 있습니다. 여의도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정용지는 68제곱미터로 조성되고 부천서 사는 지능형 로봇 첨단 소재 항공 드론 신산업 유치할 계획이고요. 인근에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어 마곡지까지 서북권 기업 벨트를 형성할 수 있고요. 공항과 인접해 항공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100만 평이고요. 인천 계양지구 구련, 동양, 박촌, 병방, 상하동 일대에 조성되고요. 90만 제곱미터 규모로 가정용지 확대, 스타트업, 페이스와 창업 지원주택 등에 유치할 계획이고 지구 남쪽으로 서울 1, 2차 연계되어 있고 서울 마곡산업단지 가깝고 교통여건이 개선되고요. 현재 슈퍼 광역 뱅버스 BRT, 인천 지하철 2호선과 박천역, 김포공항, 청라, 가산 BRT 등이 예정되어 있고요. 주변 이기 신도시 김청, 검단 신도시인데다 부천 대장에 붙어있어 공급 물량이 많다는 점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뉴스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는 아파트 투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파트 투자를 할 생각이면 10년간 저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아파트 투자는 제가 하기에는 지금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신도시는 제가 말했죠. 보통 토지 투자의 원칙이 발표하면 그때 그 1승이라고 그랬잖아요. 3승 법칙 중에서. 그럼 이제 지금 가면은 현장에 가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언제까지 또 올라야? 예, 또 착공하면 엄청 오르고 도심지가 완성됐을 때 오르고 그 다음에 완성돼서 성숙화 단계에 또 오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죠. 토지 투자는. 물론 현재 가면 경기도권이라 아파트 토지 평당 가격은 꽤 좀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토지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를 투자해야 된다고 할 거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요 중강남 이런 식의 저랑 알짜 분양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과천, 성남,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제 제곱미터당 평당 2천만 원대 비싸다고 비싸다고 하지만 이런 게 차라리 돈이 된다는 거죠. 세종 BRT 노선에서도 평당 1000에서 1100만 전망 예상되고요. 경기 과천시 가련동하고 성남시 금강동 여기 중앙동 이쪽에서 지금은 아파트 대단위로 분양하고 있죠. 차라리 상기 신도시를 기다리느니 요런 아파트를 한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잠잠했던 땅 투자 여기 투자 나왔네요. 상기 신도시로 옮겨 붙나 남양주 왕숙 주변 진전은 땅 거래 작년보다 60% 급증했고요. 수도권 경매 낙찰가 20% 상승했고요. 평당 한 500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까지 튀었다고 그러네. 이게 좋은 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지지 옥션에서 수도권 토지 경매 낙찰가의 평균 80%로 경기도에는 82% 되어졌다고 그러네요. 부동산 정보업체 지조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90조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등이 시장에 나오고 절반 이상 수도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39층 타워 2,900가구 대단지 강원대 역세권 개발 건물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검단 신도시 살려야 해서 전매 제한 기간 축소 요청하고 있고 상기 신도시 반대 민심 커지자 인천시 정부의 대책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봅니다. 그 다음에 집값 반등에 또 재개발 조사 나선 정부. 집값이 좀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쨌든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또 재개발 적폐 이렇게 생활 적폐 이렇게 좀 몰아가서 조사해서 사업 못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코노미에서 한상춘 한국개권논술위원이 집값 흔드는 환차익을 노린 큰손들 국내 부동산에서 환율 때문에 부동산 팔아서 돈 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네요. 지방 투자를 신중히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충북은 마이너스 한 12%, 전남 마이너스 10%, 경북 마이너스 9%, 제주 마이너스 8%, 경남 마이너스 7%, 강원 마이너스 6%, 울산 마이너스 4%, 충남 마이너스 3%, 부산 마이너스 2%, 경기 마이너스 2%, 인천 마이너스 1.5%, 서울은 1.4% 상승, 세종 2% 상승, 대구 2% 상승, 대전 3% 상승, 광주 4.5% 상승, 전북 4.8% 상승. 오피스텔이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뭐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이 오피스텔도 제가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건설사들이 자기 이익을 마진을 많이 책정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2, 3, 4년이 가격이 거꾸로 투자 수익률이 안 나서 빠졌다가 5, 6, 7, 8년, 10년 가면 가격이 이렇게 도로 올라서는 올라서는 게 오피스텔은 물가 상승률 정도 이렇게 올라선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신문에서는 지방 미분양 오피스텔 증가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뉴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하고 상관없지만 청담동에 대규모 효성타운 고급 빌라 조성했는데요. 1% 최상위층을 겨냥해서 한 거고요. 프리미엄만 최고 한 20억 정도 붙었다고 하네요. 분양 가격은 한 60억대에서 이렇게 100억대까지 보통 이렇게 60억에서 80억 보통 이렇게 분양했는데 한 20억씩 프리미엄에 붙었고 지금 2차 분양가는 67억에서 한 115억까지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네요. 대형 평형대고요. 뭐 최고급으로 짓고 있는가 봅니다. 주로 4년 부장은 유명 학원 강사, 스타 강사겠죠. 병원장, 금융회사 대표, 잘 나가는 변호사분들 이런 식으로 분양받은 것 같습니다. 서울 6월에서 8월 1만 한 2천 가구 입주할 예정이고요. 작년보다는 44% 증가했고 전국은 11만 가구 3.9%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아파트가 93%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김현미 장관 간담회 1, 2기 신도시 교통망 대책 나오나. 근데 이거 일단 나와져 있는 거라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 내용만 읽어드렸는데 김포도시철도는 2018년 당초 개통일이었는데 2018년 12월에 미뤄진 개통일은 19년 7월로 미뤄졌고요. 진행 과정 공사 중 연기 사인은 209 구간 시공사 선정이 실패했고요. 8호선 연장 별내사는 2020년 개통일인데 미뤄진 개통일이 2023년 9월 공사 중이고요. 암사 유적지 문화재 조사로 공사 지연되어졌고요. 5호선 연장 하남선은 2018년 개통 예정이었는데 2020년 하반기 공사 중이고요. 교량건설 여건 까다로워 지연 이렇게 되어졌네요.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광교에서 호매실 2019년이고요. 개통 예전 2019년인데 미뤄진 개통일은 미정이에요. 사업 재검토, 예비 타당성 조사 미통과 이렇게 되어졌고요. 유례 트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2013년 당초 개통일이 2014년인데 무려 지금 몇 년이 지났죠? 몇 년? 미뤄진 개통일은 미정이네요. 사업 재검토, 민자 적격성 심사 미통과. 제가 김포도시철도에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 근데 원래 당초 개통일이 2018년 12월도 아니고요. 몇 년 전인 겁니다. 이게 도시철도라고 하는 게 한번 개통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역 간 일단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돈을 대주는 게 국가가 대주고 지자체가 좀 부담할 돈이 있고 LH가 부담할 돈이 있어요. 이 3자가 치고받고 싸움박질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끼리 우리 쪽으로 노선을 해주라 노선 변경 때문에 또 싸움박질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유물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뭐겠죠? 공사비 공법 때문에 또 무슨 물은 하여튼 자재 또 무슨 경제적인 대외 여건 이런저런 거 하다 보면 빨리 공사한다고 하지만 지하철이 10년 보통 자기네들이 발표한 것보다 10년 정도 늦게 개통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냥 이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님이나 그 전에 하셨던 분들 이렇게
벨 정부가 나오든 이것은 뭐 그 우파 정권이 나오든 좌파 정권이 나오든 중도 우파가 나오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지하철은 발표 개통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점을 정하면 한 10년 늦게 개통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 2기 신도시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개통은 언제 이루어졌고요? 10년 이후에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기 지금 위드 트램 언제 개통한다고 했어요? 2013년 개통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착공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게 현실이에요. 이런 게 현실. 이게 지금 거의 강남이잖아요. 강남에 있는 건데 위례 신도시가 강남 옆이죠. 하물며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계 신도시 아파트는 뭐 또 빨리빨리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파트 자체도 빨리빨리 지을 수 없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런 교통 정책은 우리나라는 항상 아파트가 선입주 그 다음에 그 지하철은 후 개통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도시 신도시 계획상 봐보면 그 어떤 그 도로망 그 지구 단위 내 도로는 먼저 선 개통이 돼요. 선 개통. 그다음에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것도 그 지구 단위가 조성되면서 연결이 시공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도심지가 완성이 되는 그 와중에 보통 일부 도로는 일부 개통도 되고 이렇게 일부 개통이 안 된 데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이 지하철은 봐보면 도시가 거의 완성될 때나 이게 개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장관이나 뭐 차관이나 이런 분들이 뭐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거의 그냥 이런 것은 제가 교통정책은 귓등으로 흘려버리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2기 교통정책이 한 10군, 그 지하철이 10군데가 있는데 8군데가 아직 개통도 지금 못하고 진행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3기 신도시 하겠다고 하잖아요. 3기 신도시 교통정책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가 뭐 조금은 좀 심하게 말하자면 좀 사기치는 거라고 비슷하겠죠. 왜냐하면 2기 교통정책은 교통분담금까지도 그 분양자들한테 받아냈는데 거기는 해주지도 않고 3기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 2기 사람들이 뭐 소송 들어오고 하고 싸우고 난리치겠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럼 2기부터 또 할 거잖아요. 2기, 3기 또 동시에 그러면 진행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국가는 돈이 항상 부족할 거잖아요. 2기 8군데도 동시에 진행 못 할 건데 2기 것하고 3기 것하고 같이 합쳐져서 동시에 진행한다? 국가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도 항상 돈이 부족해서 허덕허덕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은 교통정책은 항상 그 지하철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